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고 뭐 혈압을 조절한다거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한다거나 운동이 내 몸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 너무 많죠. 돈만 날리신다거나 몸만 다치고 끝나는 분들도 꽤 많이 봤어요. 여러분한테 맞는 운동법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요즘에 제일 찾는 건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을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급격하게 살이 찌신 분들은 빨리 운동으로 좀 살을 빼려고 하시는데요. 체중 감량이 목적이신 분들은 제일 중요한 건 유산소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유산소 운동은 적절한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잘 태워낼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유산소 운동은 중간에 텀을 하루 이상 쉬지 않으시고 일주일에 그래도 한 4번에서 5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번 하실 때는 적어도 30분 이상의 운동을 권해드리기는 하고요. 근력 운동을 그래도 한 번에서 3번 정도 일주일에 이 정도는 좀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살이 다시 더 찌지 않는 몸, 그러니까 요요가 생기지 않는 몸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운동하면 운동을 잘 못해요. 잘만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최상의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 헬스장이에요. 제가 얘기한 유산소 운동 기구들도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다만 매일 똑같은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개인적인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는 경우들은 있어요. 한 달, 뭐 길어봤자 3달 하고 그만두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해서 3달 정도 하면 나에게 뭐 선물이나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어떤 목표치나 보상치를 정해서 쭉 지속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면 조금 더 과감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비용은 비싸지만 PT로 가자. 그러면 1대1로 개인으로 나한테 트레이닝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오지 않으면 코치님이 계속 연락을 하십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좀 타이트하게 하시는 분들은 식단 다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시거든요. 안 할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PT의 장점은 근력 운동은 사실은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관절 손상도 되게 많이 받고 인대 손상이나 근육 손상 같은 경우도 올 수가 있어서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처음에 1~2달 정도는 무조건 PT를 받으시는 걸 권해드려요. 체력은 결국은 근육의 양이나 근육의 질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일상생활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쓰이고 제일 도움이 되는 건 코어 근육이에요. 밖에선 잘 보이지 않지만 뭐 복근부터 해서 뒤에 있는 기립근 그리고 이제 엉덩이나 이런 고관절 쪽을 감싸고 있는 근육까지 여기 중심이 잘 지켜지게 되면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플러스 하나 더 하면 하체 근력 운동을 하시면 조금 더 효율성이 올라가요. 하체가 내 몸에 있는 근육 중에 제일 큰 근육이라서 상대적으로 적은 운동량으로도 많은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너무너무 체력이 없다라고 하면 일단 하체 근육을 좀 키워서 전반적으로 체력을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코어 근육을 단련을 하는 방법으로 가시면 효과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체력을 늘리겠다고 등산이나 마라톤 같이 되게 오랫동안 힘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체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지구력도 필요하고 근력도 필요하고 운동하는 시간도 그렇고 소모되는 칼로리 양도 되게 많아서 초보자분들한테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횡문근융해증이라고 하죠. 운동 너무 과하게 했을 때 근육이 녹는다고 하는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체력을 늘리기 위한 목적일 때도요. 일단은 본인의 체력을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 더 올라가고 요만큼 더 올라가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리셔야지 다치지 않습니다. 보통은 필라테스나 요가도 코어 단련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동작이 과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동작이 막 많거나 액티브하지 않은데 실제로 해보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땀도 많이 나요. 그게 주로 이제 코어에 있는 힘이나 잔근육들을 많이 쓰고 버티는 운동들을 많이 해서 그렇거든요. 필라테스는 요가랑 비슷한데 조금 더 근력 운동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유연성 플러스 근력 운동. 현대 직장인 분들한테 되게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작업 같은 거 많이 하시면 거북목 오고 라운드 숄더 오고 그리고 이렇게 비대칭도 되게 심해지거든요. 이런 비대칭이나 체형이 비뚤어져 있는 걸 교정하기에는 유연성 운동이 굉장히 좋아요. 저도 플라잉 요가를 하게 된 게 체형 교정 때문에 시작을 한 거거든요. 요가를 할까 필라테스를 할까 막 고민을 했는데 되게 뻣뻣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요가를 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플라잉 요가가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더 많은 유연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중력의 힘을 이용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일반 요가보다 따라하기도 더 쉬웠고 제일 좋았던 건 확실히 플라잉 요가를 했을 때는
목이랑 이 팔, 어깨 쪽 통증이 훨씬 줄었었어요. 노년분들이 요가 하시는 것도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신체 나이가 노화가 될수록 유연성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 그런 것 때문에 막 오십견도 오게 되고 여러 가지 관절통이나 이런 것들을 오게 돼서 유연성 운동을 충분히 해서 근육들을 좀 풀어내주고 부상 위험을 방지해주는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요. 두 연령층에 다 도움이 되는 운동이 될 것 같아요. 요즘엔 어떤 운동을 주로 하세요? 저는 요즘 꽂힌 거 있어요. 닌텐도 링피트라고 요괴 같은 걸 만나요. 괴물을 만나면 내가 스쿼트 같은 걸 열심히 해서 얘를 물리치고 내가 레벨업을 할수록 공격할 수 있는 동작도 많아지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게 만들어놨어요. 진짜 거의 20년 가까이 스태퍼도 매일 하고 실내 사이클도 많이 돌리고 러닝머신도 하고 이래서 유산소 운동 별로 힘들지 않은데 근력 운동을 되게 하기 싫어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대결하면서 하니까 약간 하다 보면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이거 흔들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쵸.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도 운동을 해보니까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잡는 게 좋아요. 체중 감량이 목표다라고 하면 나는 4달 동안 4kg를 뺄 거야. 그러면 한 달에 1kg씩 빼야지. 그러면 일단은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5회씩 하자. 뭐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4회씩 하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잡아서 하나씩 내가 이걸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구체적인 목표를 정할 때 처음부터 무리해서 잡지는 마세요. 처음부터 운동을 안 했으면 한 2회나 3회만 잡으세요. 이거를 캐치를 하다 보면 운동에 대한 재미가 생겨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2회 했는데 할만하네. 그러면 그 다음 주는 일주일에 3회로 늘려봐야지. 또 그게 또 재밌어지면 5회로 늘릴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하루 정도 내가 일정 망가졌다고 내 계획이 다 무너진 건 아니에요. 내가 오늘 계획대로 못 지켰으면 내일 하면 돼요.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되 유동성 있게 강박을 갖지 말고 운동을 하자. 이 정도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의사연